저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수많은 회의와 갈등의 자리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퇴직을 하고 나서도 가장 후회되는 건 화를 낸 순간들이었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상대를 꺾기는 했지만 결국은 제 품격도 같이 무너뜨렸지요. 그래서 오늘은 화내지 않고도 존중받으며 제 의사를 다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노 대신 차분함으로도 충분히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원리. 둘째, 상대가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화 기술. 셋째,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 할 말을 다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간관계에서 훨씬 자유롭고 당당한 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건 아주 창피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장남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을 때였지요. 그날은 추석을 앞둔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통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례상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방식이 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왜 또 화내면서 얘기해요? 애들이 다 듣잖아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자는 거야. 그런데 왜 고함부터 치고 시작해요? 며느리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예전 직장에서 쓰던 말투가 나왔나 봐. 당신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런 대접 받으면 어땠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위험이라는 게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구나.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큰 소리부터 낼까? 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못할까? 저는 이렇게 가정에서조차 화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큰 목소리가 설득이 아니라 진심이 설득한다. 상대는 내 목소리 크기를 기억하지 않고 말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무시당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상대는 제 주장을 논리로 듣지 않고 감정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싸움이 되어버렸지요. 저는 제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를 안 내면 지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더 큰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상대를 굴복시켰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소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벽만 더 높아졌지요. 존중은 크고 센 목소리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존중은 상대가 저 사람은 끝까지 예의를 지킨다고 느낄 때 따라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용하고 차분한 분들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났던 한 부장님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 말씀에는 누구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힘은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 실험 대상은 바로 저희 가족이었지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화낼 때가 되면 입안에서 말이 맴돌기만 하고 쉽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둘째 아들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뭐라고? 너 정신 나갔냐?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그래. 많이 고민했겠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 아버지가 이렇게 차분하게 들어주실 줄 몰랐어요.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전인지 말해볼래? 창업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계속 관심 있었던 IT 분야로요. 아버지는 내가 신중하게 결정한 거라면 지지해. 다만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거라. 감사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책임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래. 아버지도 내 나이 때 무모한 도전들을 많이 했거든.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후회 없이 해보는 거야. 정말 고마워요. 예전 같으면 아버지 반대 때문에 몰래 했을 텐데, 이렇게 응원받으니까 더 신중하게 준비하게 돼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아들이 오히려 더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차분할수록 아들도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아들은 자신의 창업 계획서를 가져와서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었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들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 영수와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 넌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나 같으면 그냥 박차고 나왔겠다. 예전엔 나도 그랬어. 근데 알았어. 목소리를 높이면 순간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관계는 망가져. 그럼 어떻게 내 의견은 다 말해? 상대가 무시하면 어떻게 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예를 들어, 나는 이 부분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나를 주어로 삼아 말하는 거지. 아, 그게 뭔 차이가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부터 하잖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상대도 내 입장을 들어볼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래도 그러면 너무 약해 보이지 않아? 전혀. 오히려 더 강해 보여. 자신감 있는 사람만이 차분하게 말할 수 있거든. 화내는 건 사실 불안하다는 증거야. 응, 그런 관점도 있네. 한번 해볼 만하겠다. 실제로 해보면 알아. 상대방이 나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해져. 이 방법을 쓰자. 놀랍게도 친구뿐 아니라 회사 후배들도 제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말보다 내 감정을 주어로 말하는 I 메시지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런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더 먼저 다가와 상담을 구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낸 후에 항상 찜찜하고 후회스러웠는데, 이제는 대화 후에도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가능해졌거든요. 은퇴 후 이웃들과 지내면서도 저는 같은 지혜를 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병철 씨, 이번에도 우리 모임 회비 좀 더 내줘요. 병철 씨가 제일 여유 있으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뭐라고? 내가 왜 더 내야 해? 다들 똑같이 내는 게 공평한 거 아냐? 라고 발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순 없겠어요. 제 형편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대신 모임의 시간을 더 내겠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니 이해가 되네요. 그럼 행사 준비는 병철 씨가 맡아주시면 될까요? 그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보답하는 게 맞죠. 고마워요. 사실 돈보다 이런 마음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절을 하더라도 차분히 존중하는 어투로 말하는 겁니다. 감정은 전염된다. 내가 차분하면 상대도 차분해진다. 이것이 말의 힘이자 존중받는 태도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동네 상인과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원래 가격이에요. 깎아달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예전 같으면 뭐야, 장사 이런 식으로 해? 라고 언성을 높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예산을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어르신이 자주 오시니까 조금 할인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자주 오겠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더군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건 사람들은 강압보다는 품격에 더 마음을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제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동네에서도 병철 씨는 참 인격이 좋으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것과 센 것은 다르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내 감정을 표현하기. 너가 잘못했다 대신 나는 이 부분이 불편하다. 둘째, 목소리 크기로 승부하지 말고 논리와 진정성으로 승부하기. 이건 말이 안 돼. 대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셋째,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내 의견 전달하기. 당신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나중에 하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후에 내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도 내 말을 더 잘 들어줍니다. 다섯째,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시간을 두기.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시간을 갖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섯째,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인정해주기. 비판하기 전에 당신의 이런 점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먼저 인정해주면 상대방도 제 말을 훨씬 수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일곱째, 완벽을 요구하지 말고 개선을 제안하기. 이렇게 하면 안 돼. 대신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건설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만 지켜도 인간관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었고 건강도 좋아졌지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이제는 정말 편안합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다르세요. 예전엔 조금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요. 그래? 아버지도 많이 배웠어.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아버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님께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언제든 얘기해. 아버지가 들어줄게.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심지어 손자도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요즘 더 다정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배웠거든. 화내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할아버지랑 있으면 더 편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화는 순간의 발언권을 주지만 지혜는 평생의 존중을 줍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당당히 내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말 한마디가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화내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차분하게 내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평안함과 존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써보시고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더 존중하게 되고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화내지 않고 의사소통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들려주세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니까요.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